지난달 우리 방산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딴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경기 평택항에서 배에 실려 호주로 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지난해 9월 미국 등의 쟁쟁한 방산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2분기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만 5조 원인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국산 장갑차가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 회사가 경쟁에서 탈락시킨 업체 중에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로 유명한 미국의 BAE 시스템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채워진 원 경쟁사 차량보다 투티 가벼운 무게의 비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레드백은 왜 세계 최강일까? 회사에서 배포한 자료만으로는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무게 사이트, 최대 시속 65km,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투티가량 가볍습니다. 링스 장갑차는 무장까지 포함하면 50T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호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차체의 불필요한 무게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장갑차가 달릴 때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려면 현수장치, 서스펜션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주로 가로로 긴 쇠막대 형태의 토션바라는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지뢰 공격 등으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차체 하부에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덧대게 됩니다. 당연히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 제품인 링스는 이런 기술을 택했습니다. 반면 레드백은 이런 쇠막대가 없는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ISU를 사용했습가 한국이 이미 과거에 세계 최초로 장갑 차량에 적용한 우수 기술입니다. 각 바퀴에 작은 크기의 ISU가 장착돼 능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차체 하부에 장갑을 덧댈 필요도 없습니다. 개발팀은 여기서 대폭 줄인 무게를 상부 장갑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파워팩은 K9 자주포에 적용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 최단 기간에 체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과거 K9 파워팩 개발 과정엔 독일과 미국 부품을 전부 수입했지만 현재는 엔진 품목 수의 90%를 국산화한 상황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1600대를 운용하는 K9이 검증된 파워팩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과거처럼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팩만 드러내 교체하는 방식이어서 편의성도 높다고 합니다. 채워진 원 고무궤도가 철제보다 내구성이 더 좋다? 또 다른 특징은 고무궤도, CRT입니다. 캐나다 궤도 제조업체 수시 제품입니다. 무게는 철제 궤도가 4.9T, 고무궤도는 2.2T로 무려 2.7T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고무궤도의 내구성은 최대 5000km로 철제궤도 2000에서 3000km 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철제궤도는 500km 전후로 고무패드도 교체해야 하지만 고무궤도는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마다 교체하면 됩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고무궤도와 ISU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기존 차량과 비교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철제궤도는 지뢰 폭발 시 그 자체가 파편이 돼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고무궤도는 그런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의 MK44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채택했습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25mm 기관포와 동일한 전동식 기관포로 불발탄이 발생해도 전동기를 통해 계속 사격할 수 있습니다. 경쟁 차량인 링스 장갑차는 이런 기능이 없어 연사속도가 다소 높긴 하지만 불발탄이 발생하면 승무원이 수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LR2로 장착합니다. 회사는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대를 이미 개발해 체계 통합,
기술력이 높은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와 손잡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현지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호주의 포탑 제조사인 EOS사의 포탑 제작과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RCW 개발을 맡기고 여기에 엘빗을 포함시켜 막강한 팀 한화 진용을 꾸렸습니다. 회사는 호주 현지 중소기업 400곳과 접촉하며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등 현지 친화적인 납품 구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워진 원장갑차에 적용된 3대 항공기 기술 장갑차에 항공기 기술이 포함됐다고 하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백엔 실제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아이언 피스트,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아이언 비전, 검은색 위쪽 삼각형 상태감시 장치 HUMS라는 3개의 항공기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장갑차 또는 전차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 등을 AESA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으로 미리 포착해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승무원이 차량 내부에서 특수 고글을 쓰고 전차 외부의 360도 전 방향의 상황을 감시하는 아이언 비전도 매우 독특한 기술입니다. 상태감시 장치는 차량 운행 중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와 결함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해 사고 발생 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한화 디펜스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호주 육군 시험평가. 한화 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이 다음 달부터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한화 디펜스는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3대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2월 시작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열린 것으로 포탑 각종 무장체계 센서 등이 체계 통합된 레드백 실물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최대 20조 원 규모 랜드 40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레드백이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육군은 올 하반기까지 1년간 두 장갑차를 대상으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차량 성능, 검은색 위쪽 삼각형 방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화력, 검은색 위쪽 삼각형 운용자 평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정비 수송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0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레드백이 링스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 될 전망이다. 레드백은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1000마력급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를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장갑차다. 레드백의 특장점으로는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장치 ISU가 꼽힌다. 자동차 부품에 빗대자면 서스펜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차체 무게를 줄여 기동성과 공간을 확보했다. 레드백의 최고 속력은 시속 65km, 항속거리는 500km에 달한다. 장갑차 소음 진동도 대폭 줄었다. 캐나다에서 특별 제작된 일체형 합성 고무궤도 CRT 덕분이다. 레드백은 철제궤도 대신 고무궤도를 채택해 중량을 40톤 T까지 줄였다. 고무궤도는 5000km 이동이 거뜬할 정도의 내구성을 갖췄다. 파손 가능성에 대비한 응급수리 키트도 마련됐다. 내부에는 승무원 3명과 보병 최대 8명이 탑승 가능하다. 호주의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냉난방 장치도 별도 설치됐다. 레드백의 주무장은 호주 EOS4의 30mm 포탑이다. 이 밖에 대전차 미사일,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RCWS 등이 달렸다.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도 포탑에 탑재된다. 차체에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상황인식 카메라가 6곳에 부착됐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전차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다. 손재일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한화 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라며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